1997년 자니스 사무소 최초의 듀오 그룹 킨키키즈가 데뷔했습니다. 특이하게 데뷔 싱글과 정규 앨범을 동시에 발매하는 형태였는데 데뷔 싱글 유리의 소녀는 170만 장, 데뷔 앨범 A앨범도 100만 장을 넘게 팔아치우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킨키키즈는 92년도부터 동갑내기였던 도모토 코이치와 도모토 쯔요시가 주니어 그룹 형태로 묶여서 몇 차례 이름을 바꾸며 활동을 하다가 97년 데뷔를 한 것으로, 이미 90년대 초중반부터 아이돌론, 스테이지 등 자니스 주니어들이 출연하는 TV방송으로 인지도를 쌓은 뒤 데뷔하여 데뷔 직후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자니스는 데뷔 전부터 TV 미디어의 연습생 개념인 주니어들을 충분히 노출시키며 인지도를 쌓은 뒤 데뷔시키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킨키키즈의 데뷔와 맞물려 주니어 전용 방송이 점점 더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칸사이 지방에 아예 자니스 오사카 사무소를 만들어 칸사이 주니어들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후에 언급할 주니어 황금기라는 시대가 열립니다. 한편 킨키키즈가 데뷔한 97년도에는 전설적인 솔로 댄스 가수 아무로 나미에와 실력파 걸그룹 스피드를 제작한 바 있었던 라이징 프로덕션이 남성 4인조 보이그룹 다펌프를 데뷔시켰습니다. 데뷔 이벤트에 5,000명의 팬이 몰리고 두 번째 싱글 발매와 함께 개최된 쇼케이스를 겸한 라이브 공연에는 약 2만 명의 팬이 몰리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스마블 필드로 예능 중심의 엔터테이너로서 아이돌을 육성하는 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던 자니스와는 다르게 라이징 프로덕션은 가능한 100% 라이브를 하면서 춤을 추는 소위 실력파 그룹을 모토로 그룹을 기획했기 때문에 자니스와는 비교하면 실력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자니스의 그룹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힙합이나 R&B에 기반을 둔 랩이 포함된 음악 구성을 선보였으며 자니스 기획사 특유의 반짝이 의상이나 백덤 블링 등의 아크로바틱 안무가 아닌 서구권 보이밴드를 연상하게 하는 의상과 힙합 댄스를 기반으로 하는 안무 구성으로 신선함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다펌프는 인기 음악방송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히카루 겐지 시절부터 자니스와 뮤직스테이션 간의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탓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음악 프로그램에만 출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98년도에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연말 음악 프로 NHK 홍백가합전에 자니스 아이돌과 공동 출연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제 독점적 지위를 굳혀가던 천하의 자니스라 하더라도 일본의 공영방송까지는 손을 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백가합전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에 인기가 있다는 실적을 제출하는 것 외에 NHK 공원도라는 이름으로 NHK 방송국에 꾸준히 출연했는가도 심사하는데 자니스가 공영방송국 NHK에게만큼은 갑질을 할 수가 없어서 다펌프는 NHK 음악방송에는 문제없이 출연을 하고 있었고 덕분에 홍백가합전 출연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덕분에 자니스 아이돌과 다펌프가 공동 출연을 하는 드문 장면도 연출되었으며 이는 어쩌면 라이징 프로덕션이 자니스의 독점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97년도에 자니스는 이제 주니어들이 전용 방송을 비롯해 아역배우 활동이나 선배그룹과 함께하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미디어 노출이 많아지면서 데뷔그룹에 맞먹는 인기를 누리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실 70년대부터 자니스는 공개 연습생 개념으로 주니어들을 관리했으나 주로 선배 그룹의 백댄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90년대에 접어들며 주니어 전용 방송 등으로 주니어들도 일약 데뷔그룹 못지않은 인기를 얻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특히 지금 자니스의 부사장으로 올라선 타키자와 히데아키와 후에 칸자니에이토라는 그룹으로 데뷔한 시부타니 스바루의 인기가 엄청났는데 마침 타키자와는 도쿄 태생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칸토 지방의 대표격인 인물이었고 시부타니는 오사카 출신으로 칸사이 지방을 대표하며
당시 막 생겨난 자니스 칸사이 주니어의 리더격이나 지역 간 경쟁 구도를 이끌어내며 팬덤을 모아 주니어들 전반의 인기를 보다 가속화시켰습니다. 동쪽의 타키, 서쪽의 스바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두 사람이 주니어의 인기를 끌고 오며 각자의 팬들이 생겨났고, 이는 덩달아 자니스 주니어들 전반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킹키키즈의 뒤를 이은 데뷔 그룹으로 데뷔가 유력했던 몇몇 주니어들이 미성년자 음주와 흡연 및 여대생과의 숙박 데이트로 일시에 퇴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니스 간부들이 관리 책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등 흉흉한 상황에서 새로운 데뷔 그룹으로 등장한 것이 아라시였습니다. 아라시는 폭풍을 하는 뜻으로, 이들은 선배 그룹 V6의 뒤를 이은 1999년 FIVB 배구 월드컵 홍보대사용으로 데뷔한 그룹이었습니다. 데뷔 당시에는 주니어 황금기에 데뷔한 그룹이라 주목도 자체가 달랐으며, 데뷔 초반부터 많은 팬들을 집결시키며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라시는 데뷔 싱글 아라시로 첫 주에만 56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자니스는 어떻게 데뷔를 시켜도 일정 이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라시는 어째서인지 데뷔 이후 점차 하락세를 거듭하며 꽤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거의 독점 기획사로 자리잡은 자니스의 힘이 있었고, 데뷔 전부터 미디어 노출이 있었던 멤버들이 많아서 인기가 아주 없지도 않았고 인기가 아주 없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뷔 음반이 50만 장이 넘게 팔리며 주목을 받으며 데뷔했는데, 이후 음반 판매량이 단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만 하다가 2004년 발표한 싱글 음반 판매량이 10만 장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표 하락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속 선배 그룹 킹키키즈는 2020년 현재까지 발표한 모든 음반이 오리콘 차트 1위로 등장하여 기네스북 기록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되는 측면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2000년대부터 인기 주니어들의 데뷔가 잇따르며 한때는 인기 주니어들보다 아라시의 인기가 낮다는 분위기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타 기획사와 다르게 사실상 이제 일본 남자 아이돌 시장을 독점 체제로 가져가고 있던 자니스 소속이어서 아라시 전용 예능도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인기 음악 프로, 드라마, 예능에 출연하는데도 음반 판매량이 하락했다는 것은 분명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음반사와 음악적 견해 차이가 생기자 소속사가 아예 제이스톰이라는 아라시 전용 음반사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다펌프를 제작했던 라이징 프로덕션은 3인조 보이그룹 윈즈를 내놓습니다. 윈즈는 일본의 북쪽 지방인 홋카이도 출신의 멤버와 남쪽 지방인 후쿠 출신의 멤버가 섞여 있어 남과 북에서 부는 바람이 하나가 되어 뻗어나가라라는 의미로 그룹명이 지어졌으며, 공교롭게도 당시 아라시가 일본어로 폭풍을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 라이징 프로덕션이 아라시 대항마로 그룹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윈즈는 데뷔 초부터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자니스와는 다르게 10대 초반의 멤버 구성에 비보잉 댄스가 가능한 멤버들과 보컬 멤버 한 명이 모여 결성되어서 풋풋한 외모를 지닌 소년들이 알고 보면 수준급의 춤과 노래를 선사한다는 점이 먹혀 인기를 모았습니다. 데뷔 초반에는 아직 실력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점차 군무를 맞춰가고 댄서로 뽑힌 멤버들도 서브 보컬과 래퍼로 녹음에 참여하면서 댄스 가수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윈즈 역시 자니스의 견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NHK까지는 자니스가 손대지 못했고, 결국 윈즈도 2002년부터 홍백가 합전에 출연하면서 자신들의 인기가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윈즈도 TV 아사히의 뮤직 스테이션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후에 메인 보컬 케이타가 우여곡절 끝에 솔로 음반 발표 시에 한 차례 뮤직 스테이션에 출연을 하긴 했으나, 기타 치며 노래하기로 한 케이타가 돌연 자신의 기타가 아닌 대선배의 기타를 급하게 빌려 생방 무대를 한 탓에 자니스의 협조적인 방송사 스태프들이 고의적으로 케이타의 기타를 훼손하는 회방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억측에 가까운 소문까지 돌 정도로 자니스의 견제는 이제 일본 대중들도 서서히 인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후 라이징 프로덕션은 플레임, 리드 등의 보이 그룹을 제작했고 데뷔 직후부터 수천 명의 팬들이 쇼케이스에 모이는 등 주목을 받았으나 자니스의 견제가 너무 심해서 정상적으로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인기 하락을 겪으며 고전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자니스 아이돌들은 인기가요와 런닝맨, 라디오스타,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에 꾸준히 게스트로 출연하거나 이미 그런 프로그램에 자니스 선배가 MC를 보고 있어서 아예 반고정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라이징 프로덕션 보이그룹들은 아리랑TV의 심플리 K-팝이나 더쇼, 쇼챔피언 같은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음악 프로에만 주로 나오다가 생생정보통 같은 스타일의 정보 방송에서 새 음반이 나왔다며 인터뷰로 출연하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 메이저 음악 방송 중에는 NHK의 음악 프로그램에는 어떻게든 출연한다는 사실이 다행일 정도였죠.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방송 활동에 지장을 받았음에도 윈즈는 6년 연속 홍백가합전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으나 결국 한계에 부딪히며 홍백가합전 출연진에서도 서서히 밀려났고 이후 고정 팬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 위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윈즈를 TV 미디어 시장에서 몰아내면서 이제 자니스는 명실상부 일본의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아예 완전히 독점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